예,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이렇게 갑자기 어두운 얘기 갑자기 다시 긴 터널 들어간 코발트 하면 콩고가 생각나는데 한번 코발트 얘기 좀 합시다. 커머티 마켓에서 보는 거죠? 예, 일단은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지금의 변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바라볼 기회가 무엇이고, 결국에는 거기서 바라볼 기회를 갖다가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나 어떤 ETF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관련된 ETF랑 관련된 종목은 또 중국이라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는 게 있다 무슨 말이야? 걔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난 결론이 궁금해. 예, 일단 8월 6일날 글렌코어가 감산을 선언을 했거든요. 글로벌 최대 코발트 공급자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감산하면 코발트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코발트 가격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다들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MS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발트 공급자 측면에서 중국의 글로벌 2대 공급자가 중국 기업이고 3대 기업도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코발트 공급의 40% 정도를 갖다 중국 기업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 또 그 수혜 그리고 코발트라는 원자재의 수요처가 전기차인데 대부분이 전기차를 갖다가 최대 시장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의 변화와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양쪽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전기차 이해했어.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들도 특히 거기 안에 중국 광산들이 있다. 전기차들 이렇게 완전 전기차보다는 최근에 보면 약간 혼용을 많이 가니까 예. 생각보다 이쪽의 수요가 이렇게 커지지 않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탑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뭔가 중국의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예전처럼 뭐 어떤 내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그 중에서 전기차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는 다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모르지만 아주 핵심으로 가면 배터리는 필요하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는 또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중국 기업을 사는 거는 금을 사는 거와 비슷하게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유지은이 연구원 것도 최진영도 한번 들어와 봐. 전기차 쪽이 굉장히 다들 어쩌면 밀어붙이는데 어쩌면 약간 배터리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혼용으로 가는 것 같아. 오케이. 그 중국 얘기를 한 거고. 왜냐면 감산 선언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 난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단은 페이지 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첫 번째 그림 23번을 갖다 보시면은 와, 끔찍하다. 코발트 가격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높은 재고고요. 공급 과잉이 발생해서 문제였던 건데 그 재고 때문에 당장은 못 올라가지만 이번에 감산선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재고가 해소되는 시즌이 언제일까를 갖다 고려해보자 이거죠. 즉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코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를 갖다 쌓으면 보통 재고 순환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결국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재고는 부담스럽지만은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는 재고가 순환되는 시기를 하다 같이 고려하면은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25페이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ETF와 관련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공급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렌코어가 감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림 24번처럼 글렌코어가 전체 공급에서 30%를 차지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코발트의 오펙이라고 불려요. 얘네들이 뭐 자기 딴에는 블룸버그랑 기자회견에서 뭐 자기들은 오펙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펙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25번을 봐주시면은 무탄다라는 광산이 있는데 얘네들이 글로벌 공급의 19.5%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광산을 글렌코어가 2년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광산 부분에서 가격도 많이 내려앉고 거기다 자기들이 손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림 27번에 봐주시면은 글렌코어가 MS가 30%에서 16%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공급 측면에서는 주는 임팩트는 분명하다라는 점인데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그 코발트의 사례를 우리가 아연에서 이미 먼저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구나. 그쵸. 감산했는데도 꽝이었나? 아닙니다. 수익률이 60%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올랐던 것 같았어. 예. 근데 이거 왜 제목에
다시 긴 터널로 들어간 데가 그래서 이게 물음표를 넣어놨잖아요. 아 자식. 내가 감사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른다고 하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2015년 그쵸. 아연 감산 때 아연이 좋았거든. 좋았죠. 일단은 그 당시 때 2015년 10월 달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글렌코어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글렌코어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민메탈부터 시작해서 주요 광산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림 28번처럼 2015년 때 재고가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림 30번에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31번에서 봐주시면은 일단 30번에서 이게 글렌코어를 포함한 글로벌 광산들의 공급량이었습니다. 당시에 2015년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다시 또 올라와주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글렌코어가 하도 못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감산을 선언을 합니다. 아연 50만 톤, 연 5만 톤, 연 10만 톤을요.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시장에서 글렌코어의 아연 MS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요. 그림 31번을 봐주시면은 당시에 스파티시가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내려가면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데 당시 스파티시는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스파티시가 TC라는 걸 왜 주목해야 하냐면은 왜 글렌코어가 이거를 갖다 결정을 했냐면 TC가 올라가면은 재련 기업은 좋거든요. 뭐 고려아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재련 기업들은 좋은데 문제는 TC가 올라가면은 광산단에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감산을 통해서 당시에 공급은 결국엔 줄게 되니 아연 가치는 올라가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2년 연속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현상을 갖다 보였었다는 거죠. 코발트 역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글렌코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또 민주콩고라는 겁니다. 민주콩고가 글로벌 전체 이제 한 50-60% 정도의 공급을 갖다 하는데 콩고가 맨 나라로 돼 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갖고 싸우지 않나? 예, 일단은 그거 뭐 사실 내부적으로도 뭐 분쟁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콩고 측면에서 작년에 공급 과잉을 코발트가 일었었던 원흉이 민주콩고였고 앞으로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공급을 다시 또 타이트하게 만들 주도가 글렌코어와 민주콩고거든요. 왜 작년에는 공급 과잉을 일으켰냐면 작년에 보시면은 수출 관세를 올렸어요. 민주콩고가. 그러면서 기업들이 놀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수출 관세 올라가니까. 근데 오히려 역으로 기업들은 그 기한에 맞춰서 공급을 조기에 조달을 한 거예요. 조기에 채굴량을 늘려버린 거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예상치를 갖다 당시에 민주콩고 중앙은행에서 예상한 걸 뛰어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공급 과잉의 시대로 연결돼 버렸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작년에는 그 효과가 남아있었을지 몰라도 과연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그 효과가 유효하느냐, 그 풍속의 효과는 이미 작년부로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증가율이 예상만큼 못 올라간다는 거고 특히나 작년 12월 달에 민주콩고는 코발트를 전략 광물로 지정하면서 수출 관세를 갖다 1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콩고가 이러한 정책을 갖다 추진하고 글렌코어가 감산까지 추진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공급에 있어서의 우리 방향성이 앞으로는 좀 더 재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수요는 좀 느리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면은 분명 그림 35번처럼 아시다시피 모두가 일단 배터리 측면에서 코발트가 적게 들어가는 배터리는 NCM이나 양극재가 NCA 쪽 양극재입니다. 이쪽의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사실상 그림 36번처럼 코발트가 즉 전기차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건 맞거든요. 한 대당.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갖다 많이들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갖다 놓고 보자 이거죠. 그림 37번처럼 그 규모가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분명 코발트에 있어서 유의미한 거는 맞다. 코발트의 수요가 계속 나오는 건 맞다라는 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표 6번에도 넣어놨지만 뭐 유중 연구원도 얘기를 했겠지만 뭐 유럽 쪽에서 뭐 CO2 배출량 갖다 이렇게 줄이면서 뭐 대체 관련 즉 내연기관차보다는 오히려 대체 차량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텐데
저는 여기도 유의미하지만은 중국 쪽에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전기차 중심이니까. 그렇죠. 전기차 최대 시장이니까요.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 엄청 세워서 하려는 예. 거잖아. 근데 중국이 원래는 내연기관차를 2040년에 중단할 계획이었어요. 판매 자체를.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달에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 건데 지난달에 중국 공신부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의 운행 금지를 갖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시범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다가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은 점진적으로 그게 확장세가 일어납니다. 시범 지역을 더욱더 확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소비량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이 이끌 변화가 느리지만은 정책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코발트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변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31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38번처럼 결국 글렌코어가 수급 측면에서 공급을 갖다가 축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27,000톤씩 매년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기존에 다른 광산들이 공급 계획을 갖다 한 것보다 계산을 해봤었을 때도 27,000톤이 예상보다 공급 우위가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보다 그리고 작년보다 공급 과잉 상태가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거고 그 개선이 앞으로 봤었을 때 재고 측면에서의 해소 측면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 가격의 개선, 가격 레벨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림 39번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ET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코발트 ETF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야? 예. REMX라는 ETF가 있고 BATT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ETF들은 코발트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막 그쵸. 코발트 비중이 높은 ETF여서 이걸 두 가지를 말한 건가요? 일단은 코발트를 다 들고 있는 ETF가 또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련된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네. 제가 이제 좀 기업들별로 어떤 걸 주력하는지가 다 좀 섞어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림 41번을 봐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BATT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비중이 30%고 리튬이 28%, 코발트가 20%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ATT라는 배터리 관련 ETF는 리튬이라는 비중이 28%로 막중하게 크다 보니까 리튬은 대표적인 공급 과잉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을 갖다가 좀 덜한 REMX ETF를 살펴보면은 코발트의 비중이 23%, 티타늄 22%, 리튬이 19%입니다. 뭐 여타 히토리도 있고 뭐 여타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 섹터인 리튬이 19%이다 보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BATT보다 괜찮지 않겠는가. 리튬 비중이 낮으니까 이게 낫다? 예,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 넘어가셔서 35페이지로 봐주시면은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중국 기업들을 바라보자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림 46번에 봐주시면은 글로벌 코발트 생산량에서 1위가 글렌코어고 2위,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하나는 차이나 몰리브덴이라 해서 중국말로 낙양 몰리브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요 코발트. 요 두 개가 글로벌 2위, 3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굳이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중국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하냐면은 일단은 코발트라는 소비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배경 측면에서 2위와 3위 애들이 분명 수혜를 많이 보기는 해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도 배경 자체가 달라요, 얘네들은. 왜? 그림 47번에서 봐주시면은 중국은 글로벌 코발트 소비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 안에서 그림 48번처럼 중국의 코발트 소비에서 81%가 배터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림 49번처럼 중국이 코발트를 수입을 하면은 대부분이 민주콩고에서 수입된 건데 이 민주콩고에서 수입된 것들의 대부분이 자국 기업이 민주콩고에 가서 채굴한 것들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게다가 시장 자체도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배경 자체가 좀 다른 데랑 남다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뒤에도 이제 기업들의 조금은 뭐 서머리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그러니까 차이나 뭐지 이게 뭐라 그러지? 몰리브덴이요? 몰리브덴 이거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네. 예. 콩고 광산도 갖고 있고 뭐 맞습니다. 브라질도 갖고 있고
일단 야, 뭐 차이나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에 유명해졌을 수밖에 없었던 게 글로벌 2대 광산이 프리포트 맥모란이 갖고 있었던 광산인데 이거를 얘네들이 인수해 버렸거든요. 작년에. 주가는 근데 뭐 완전히 꽝이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꽝이니까 지금 엄청 사야 되지 빠지겠네. 않겠냐 이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사실 지난달까지만 계속 하락세였다가 글렌코어의 감산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본격적인 반등은 오히려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재고가 해소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지 않겠는가. 철강 미철에서 주식 살 바에는 이런 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저는 조금 이쪽이 좀 더 낫지 그게 맞는 것 않겠는가. 같아. 수급 밸런스가 좋고 최대 시장에서 올라가는 배터리에 대한 기초 소재를 제공하니까 거기다가 위안화가 또 강세로 가면 여기는 뭐 강세로 가든 약세로 가든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나 몰리브덴. 야, 두 번째 건 뭐지? 차이나는 두 번째 거는 화요 코발트라 해가지고요. 화요 코발트. 예, 비슷한 거네요. 둘 다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요 코발트 같은 경우 좀 더 코발트에 집중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 몰리브덴은 몰리브덴이나 텅스텐까지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차이나 몰리브덴이랑 ETF는 REMX. 예, REMX 안에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다 비중이 1, 2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재밌는데. 근데 주가는 정말 최악인데. 잠깐만.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최근까지의 코발트 가격 추세 자체가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많이 내려왔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수급이 변하는 그 시점을 갖다가 잘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된 자료 중에 중국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내수를 살리겠다 하면서 내수주만 막 계속 기대감을 네. 올라간 게 굉장히 많아요. 나도 내수주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면 내수를 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내구재 중에 자동차하고 뭐 주택인데 자동차는 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동차가 올라갈 건 오케이인데 생각해보면 뭐 이쪽 전기차도 분명히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레귤레이션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BYD가 될지 테슬라가 될지 이건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코발트나 배터리를 만드는 이 굉장히 업스트림 단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주가도 다른 내수주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공급 과잉 때문에 빠진 이유라면 지금이 자근자근 모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올라갈 때 사면은 꼭지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밌는데 이거 상당히 ETF 같은데 좀 낯설어 하신 분들한테는 저 여러 가지 ETF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좀 쉬었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마트 배당 ETF 관련 얘기 한번 다루도록